문재인 당대표의 교육선언으로 110차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0차 최고위원회의를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다수의 힘으로 총리 후보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별적 사유들까지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에게 이겼다고 국민들의 부적격 심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 총리는 국민에게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한 후에 직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메르스 대란과 극심한 가뭄 속에서 정쟁을 피하기 위해 총리 임명에 투표했습니다. 총리도 직을 건다는 각오로 메르스와 가뭄 극복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사태가 내일이면 한 달인데 얼마나 더 확산될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불만과 불통이 기존에 대재난입니다. 그러나 정부를 나무라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부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단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 총리가 임명된 만큼 정부의 뼈아픈 반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책임있게 직접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모든 자본을 총동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료원을 다녀왔는데 의료 인력도 방호 장비도 물품도 끊임없이 부족했습니다. 의료진들의 희생과 근심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찬합니다. 환자 치료, 병의자 관리, 방역막 구축 등의 인적물적 자본을 총동원하고 저희 상의 확산을 막아내야 합니다. 메르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4천억 긴급 자금 지원은 너무 아니합니다. 환자와 격리자, 피해 대응은 관광 및 유통서비스, 영세자영업자, 농민, 피폐해진 지역경제 등 자금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다양한 재원을 우선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과감한 주경 편성도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로 더욱 어려워진 인생을 살리는데 예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시설 및 공공의료 인력 대폭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국가방역망 체계 재설계 등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야정의 초당적인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정부 여당의 동조와 호응을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계는 금년도 5,58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에는 동결을 주장해서 양자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장은 멈췄고 내수는 침체됐습니다. 민생은 얼어붙고 지갑은 닫혔습니다. 소비 부진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정직한 정책은 역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되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460여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책이 함께 강구가 되면 예수 활성화와 순순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사, 양측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을 근실에서 끌어주셨던 사용자 여러분들의 통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지난 17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당 총리를 지내시고 당대표를 지내시는 한명숙 의원님의 정치자금법 사건이 상고심 대기 중인데 전원 합의체로 넘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당과 일부 언론은 과도하게 사법부에 개입해왔습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정치 공세를 해왔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해왔던 검찰의 과도한 행위에 대해 우려스러운 소문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사회 권력 집단이 정책 목적을 위해서 정치 공세와 여론 조작으로 진실을 왜곡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일이 또 재현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기대합니다. 더 이상 우리 한명숙 의원님의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주목해서 지켜볼 일입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6개월 이상 걸리게 되는 시점을 보면 선거에 이용될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반드시 사법부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 3기 내각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에게 자존심을 허락지 않았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돼서 질문을 답하게 됩니다. 저는 황교안 총리가 단마진이라고 하는 석연치 않은 질병으로 국민의 최고위인 경영 근무를 면한 그 사태를 잊지 않습니다.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평행 창궐하고 있는 때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지켜야 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가 과연 단마진이라는 질병, 메르스라는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할지는 두렵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오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의원님들, 서울시 국회의원님들, 시지역위원장님들이 모인 서울시 메르스 대책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정치검찰은 메르스 잡지 않고 박원순 잡는 데 총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공안 통치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총리가 메르스 잡지 않고 박원순 잡으려고 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실망을 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이러한 황교안 총리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정부가 1차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장년 상생 고용을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은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나 결국 책임을 세대 간 갈등에 전가한 것입니다. 정규 비정규직 상생 촉진도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정규직의 기득권 문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은 노사 간, 세대 간 갈등을 부채질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조례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이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총리 후보자가 예전에 하던 공안 통치 방식대로 대응하는 데 앞장설지, 그렇다면 국민을 누르고 국민의 뜻을 바라지 않는 총리가 될지에 대한 오늘 검증도
강행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은 노사정 간의 대화와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합니다. 공안 통치 방식으로 법을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몰입군식으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오늘 서울시당 회의에서 나온 중요한 말씀들을 꼭 주말에 해서 이번 6월 달에 반드시 제기된 입법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 메르스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그걸 포함해서 격리자의 생활 지원, 또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지금 이 대응하는 의료기관들이 어마어마한 피로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담당하고 있는 의사 의료진의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되도록이면 그 어린이집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의료인 동원에 대한 기인한 손실도 보상도 이 법으로 반드시 6월 국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지원, 근로자의 불이익 방지, 정보공개 및 공유에 관한 모든 내용들, 최소한 수십 개의 법의 모든 내용을 담아서 이번 6월 국회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환 최고위원에 발언하겠습니다. 전부 좀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하고 더 확실하게 방역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태가 종식되도록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에게 숱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삼성병원장에게 대통령에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의 입장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 대통령이 있어야 지금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야당은 숱하게 좀 투명하게 해라. 비밀주의가 국제사회의 벌칙거리가 되고 있다. 모든 국민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병원도 공개하고 환자도 공개하라. 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늑장을 부리다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삼성 일개 병원장에게 대통령이 불러다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사과를 받고 있는 것, 이거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언제나 남의 일인 양 남탓만 하는 박근혜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의 최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제 황교안 총리가 인준받았으니까 황교안 총리가 메르스 관리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총리 대행의 역할 제대로 못했으니 황교안 총리가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 뒤에 숨기 전에 대통령은 사과부터 하고 숨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메르스 이 재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뭄 재난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결과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사과부터 국민에게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대통령은 최종적인 국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와 실상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그와 관련된 통합적인 사안이나 재난이나 사태와 관련된 통합적인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세 번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것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이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나 이러한 기본적인 선행 단계, 필수 단계를 빼먹고 남 탓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유체이탈 화법이니 근해체니 하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갑자기 삼성병원장이 총리 대행이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둔갑한 것입니까? 물론 삼성병원에도 책임이 있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재벌병원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비호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2번, 3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우고 병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14번 환자가 삼성병원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4번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것을 막는 일을 정부가 하고 보건당국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가 비밀주의에 빠지고 미숙한 대응과 부실 대응의 결과로서 삼성병원도 책임이 있지만 또 삼성병원도 또 다른 측면에서 피해자인 것입니다. 정부는 삼성병원을 또 삼성병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대통령의 책임, 총리의 책임, 보건복지부의 장관의 책임, 전 내각의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행태를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닌지 참으로 의구심이 들고 걱정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대통령이 가장 책임이 큽니다. 더더욱이 어제 아침에는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 병리로 인해서 현지 민종이라는 그런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진 날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원피스도 사고 머리끈도 사고 브로치도 선물 받았다라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 청와대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발상과 인식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태의 본질이 바로 이 장면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조기에 모든 문제와 이슈들을 파악하고 경고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는 국정상황실 같은 조기경보 체제를 발휘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윤 사건의 진실 규명 없이 미국의 들러리 그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사율이 95%에 달하는 탄저균이 아무도 모른 채 국내에 반입되고 실험실까지 존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모자라서 군산과 평택 미군 기지에서도 탄저균 실험이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큰 메르스, 제2의 메르스의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중대하고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도 있는 위중한 사태였고 또 앞으로
위협할 수도 있는 엄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미국의 들러리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29일부터 정부의 철저한 선제적 대응과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벌써 3주가 흘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능동적으로 나서서 다시는 이러한 의혹과 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식 최고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메르스 확진환 발생 한 달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메르스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지 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보다도 메르스 감염 위험과 고된 업무 강도 속에서도 또한 가장 1차적인 필수품이랄 수 있는 방호복조차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조건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 또한 한 번 더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진들이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작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청와대는 희생양 찾기에만 불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큰 책임은 정부의 초동대책 실패, 그 뒤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 사태의 희생양을 박원순 시장에서 찾고 새누리당까지 나서서 박원순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다 여론의 운매를 맞자 이제는 삼성병원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병원의 책임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WHO도 지적했듯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근본 책임은 정부의 정보 공개 등 소통의 문제와 초동 대처 부실, 기본적인 방역 시스템의 무시와 컨트롤 타워 부재에 있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떠넘기고 민간 병원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메르스 발생 한 달 24분의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의 예측과 전망은 빗나가기 일쑤고 사태가 어디쯤 와 있는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식 독감이니 손만 잘 씻으면 된다는 등의 발언과 머리핀 자랑이나 하려고 방미 일정까지 연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태를 이지원까지 몰고 온 박근혜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책임있게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병헌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이어서 6월 초에도 또다시 탄저균 실험실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어느 것 하나 해명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또한 미국은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과 주한미군, 아주 규명되지 않은 탄저균 배달 사고, 한국 내 실험 의혹 논란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명명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소파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제는 삼성 서울병원 원장을 불러서 강하게 질책하면서 어제는 삼성 서울병원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초법적 특혜를 줬습니다. 메르스 대응 처방 추가 지침에서 삼성 서울의료원의 한시적 의료법 적용 예외 요청을 인정해서 스마트폰으로 원격 진찰,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기초적인 감염 예방에도 실패한 삼성 서울병원에게 법까지 넘어서는 큰 선물을 안겨준 것 아닙니까?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 원격 의료가 정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도 같이 기회를 줘야지 삼성 서울병원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삼성과 정부의 유착관계가 지금의 대란을 일으켰는데 반성은커녕 특혜를 받으려는 것은 후한무치입니다.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서 유감 성명까지 내놓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정부는 탈법, 초법적으로 삼성 서울병원을 감싸줄 고민을 하기 전에 국민 건강과 안전부터 챙겨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삼성 서울병원 원격 의료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르스에 걸린 남편이 사망한 지 2주 만에 아내도 사망한 것이고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 대부분이 자택 격리 조치된 상황입니다. 국가가 초래한 이 개인의 비극 앞에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미 격리자가 6,500명을 넘었습니다. 1만 명에 이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진정성 있게 책임 있는 자세로 메르스 해결에 나서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우리 당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주최로 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손석희 JTBC 사장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권의 비판적인 손석희 사장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주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차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언론사 고발과 기소 등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되고 있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5년 세계언론 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2년 연속 낮아져서 60위를 차지했고 2014년 프리덤 하우스가 공개한 언론자유지수 조사에서도 한국은 68위로 언론자유 완전 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지금 강등된 상태입니다.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는 억울한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의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탄압 피해자 상담 보호 창구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 최고위원. 지금 가뭄, 또 경제, 메르스 등 한국 사회는 완전 정지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4대강 사업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은 여전하고, 창조적 경제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갈수록 어렵고, 선제적 방역 체계를 만들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는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이럴 때 노동계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노동계가 제정신이 있느냐? 제가 봐도 제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모두 지금 노동계가 이럴 때 투쟁할 때냐, 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총파업 준비 중인 사업장에 일일이 다 감독관을 보내서 파업을 하지 말라고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박수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정부가 실제로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달 말에 메르스 환자가 확산되자 정부에게 지금 노동시장 개혁이니 운운하니 이런 게 지금 해야 할 때냐, 좀 뒤로 미루자, 이렇게 휴전을 제안했던 겁니다. 근데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청와대는 애초 얘기한 대로 노동시장 개혁 주장하고, 지금 이런 대한민국 사회가 정지된 이런 상황에 노동과 싸우고 또 국회와 싸우고 모든 판을 어지럽히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 현실인 것 같아서, 노동운동 했던 선배로서 어제 한국노총에 가서 이거 자제할 수 없는 거냐. 근데 먼저 휴전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부러 계속 도발을 하는 것 같다. 정부의 의지는 없고 대통령의 의지만 있고, 대통령의 입과 눈만 쳐다보고 대통령이 좀 자제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부당노동 행위, 전쟁 중에 또 다른 전쟁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노총도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에 맞서서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꼼수나 불법을 자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불법을 일방적으로 자행한다면 설상가상으로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지금 정부는 모두 경제장관들 또 모든 정부 강요들 야전 침대라도 놓고 24시간 전시체제로서 방역 업무를 해야 할 때 아닙니까? 이렇게 노동을 자극하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일단 규탄하면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